강원도 인제 평화 생명동산에서 얼굴 뵌 분들도 많고, 또 제가 2월 말까지 직을 맡고 있던 새마을 식구들도 오셨고, 제가 한 20분 동안 오늘의 주제 한반도 생명공동체 통해서 통일을 반드시 우리가 이룩해보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세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통일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5살 때 6.25, 그때는 6.25 동란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피란민수용소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을 하도 해서 제가 우리 애들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전부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겪은 게 있어가지고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요. 20대 때 우리는 친구들하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게 한 50년이 훨씬 넘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한 40대 후반쯤 되면 남북이 통일이 돼서 우리 애들이 아마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50년 전 얘기예요. 제 아들이 둘인데 해병대 가가지고 뭐 40개월 꽉 채우고, 아들의 아들인 손자는 아마 그때는 통일된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하여튼 통일이 쉽지 않은 거다. 왜 안 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남을 침략을 했습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뜯어왔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과 그들의 후원에 힘을 입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또 우리처럼 혁혁하게 싸운 민족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서 다 저항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처럼 싸웠던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도, 세계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50년을 싸운 나라, 그 민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근데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걸 갈라놔 버렸다. 그래서 원치 않던 전쟁까지 치러가지고 4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지금까지 다른 데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제가 여기 그 자료집에 간단히 말씀드린 건 그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통일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도 있고 북의 잘못도 있고 뭐 강대국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세상에 일을 할 때 될 듯하다 안 되고 안 될 듯하다 조금 되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나가고, 이게 연결로서 이루어질 어떤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반도의 통일이란 것은 정말로 그 큰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통일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작은 통일에 급급하면 실제로 안 되는 거다. 그럼 그 큰 게 뭐냐? 역사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하늘의 큰 뜻, 역사의 깊은 뜻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큰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큰 뜻은 뭐냐? 모든 운동은, 또는 모든 가장 아름다운 움직임은 그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일을 내용으로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거, 통일 이루면 경제 성장 헌된다, 통일 이루면 뭐 헌된다, 이런 걸 넘어서는 큰 뭐가 있는 거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름을 지금은 한반도 생명공동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통일 사업을 위해서 하는 바탕의 그림은, 그리고 그 틀과 알맹이는 뭐냐?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그
극복하는 거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면 그 과정에서 스사로 통일이 된다. 물론 가만히 있어서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만 그런 큰 움직임, 세계사의 진운과 함께하는 또는 인류의 질곡을 같이 허물어 가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제국주의 세력들의 잘못까지도 씻어내는 그런 큰 일을 했을 때 통일이 되는 것이지, 작은 통일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는다. 미국이 아까 정세현 장관께서 타미플루 그 감기약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반대한다고 그냥 쉽게 좌절되는 그런 통일 사업이 아니고, 그들까지도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런 큰 일을. 아까 정 장관께서 예를 들었어요. 지금 당면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같이 살려내기 위해서 약을 나눠야 된다. 의사들이 가서 빨리빨리 고쳐줘야 된다. 남쪽도 고치고 북쪽도 고치고,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금방금방 풀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질 때 통일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워낙 우리가 겪는 모순이 뿌리가 깊고 엉킨 게 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갈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넘어서서 모두를 구원하고 무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의 기후 위기와 생명의 위기 얼마만큼 심각하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게 가장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뒤로 늦추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후 위기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통일을 이루었는데 2040년대에 한반도가 기후가 이탈이 됐다. 그래서 개마고원 일부, 그다음에 백두대간 일부, 그다음에 우리 섬 일부 외에는 정말 살기가 힘든, 기후 이탈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 마시고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우나. 그냥 날이 뜨겁기만 하면 어떻게 견디겠는데 습도가 아주 높은 찜통 무더위가 1년에 한 5, 6개월이 지속이 된다. 그런 걸 대충 이제 우리가 겪는 기후 이탈로 보는데,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금송아지를 몇십 마리씩 가지고 있는데 기후가 엉망이 돼서 이 땅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일된 세상에 모든 생명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가장 훌륭한 통일 사업이고, 그 열정과 경험을 우리가 북에 그대로 심도록 해서 한반도 전체가, 더군다나 우리는 육지의 땅만이 아니고 바다까지도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로 한다면 이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의 밑그림이고 내용이고 우리의 목표고 과제입니다. 이걸 보다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광명시에서 평안도 순천을 생각한 거는 제가 모르고, 저는 제가 와서 오늘 강연하는데 사리원시를 좀 자매도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글에서는 사리원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미 순천시를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뭐 훌륭한데 저는 그냥 사리원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순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며칠 전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도 많이 뜨거워졌어요. 거기는 너무 없어서 뜨거워졌고 여기는 너무 많아서 뜨거워진 그 차이뿐이에요. 같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특히 북한의 바다가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왜? 북한에 산에 나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낙엽이 이렇게 되고 여기 미생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함양이 돼서 이것이 이제 농토에 들어오고 거기서 또 이게 흘러나가서 강으로 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야 물고기가 많이 생기는데 우선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 식물성 플랑크톤에 그 거실로 올라가 보면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농사가 잘 안 되는 거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작은 비가 와도 큰 물이 납니다. 모든 농사는 제가 농사를 이 건달 농사를 꽤 오래 해서 좀 압니다만 여러분들 건달 농사 잘 모르시죠?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면 건달 농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8월 달에 일을 좀 세게 했더니 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야 이거 다 오늘 다 하고 뭐 밥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왼쪽 엉치표 이쪽이 아프면서 옆구리까지 아파가지고 막 혼이 났는데 대충 하는 농사를 건달 농사라 그래요. 그 전에는 그냥 계속 김매기도 뭐 한 다음 하루에만 10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고 큰일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달 농사인데 모든 농사의 가장 기본은 겉흙이 얼마만큼 좋으냐예요. 겉흙이. 비가 오면 풀이 없으면 나무가 없으면 겉흙이 같은 비례도 한 40배 더 많이 쓸려 나갑니다. 북한의 농사가 잘 되려면 산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야 돼요. 나무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풀을 심고 농토에도 우리 그 농토의 이로운 생명의 이로운 그 새마을에서도 왜 1년 빨리 자라는 그래서 양삼 심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나무를 그냥 심으면 좀 안 되고 양삼 심기를 같이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땅으로 이걸 바꿔줘야 산과 들과 이런 걸 다 바꿔줘야 바다까지도 살아나는데 바다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빠른 것이 다시마 숲을 만들면 되는 거다. 다시마 숲을 그러니까 사방 1km짜리 다시마 숲을 만드는데 한 12억 든다 그래요. 12억. 그런 거를 그 남북한 바다에 사실은 많이 만들수록 좋죠. 한 10,000개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 바다 다 살아날 겁니다. 만 개 만들면 12억밖에 안 들으니까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안 들어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빨리빨리 못 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10년 계획, 20년 계획.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를 그렇게 만들면 바다가 엄청나게 살아난다. 생명공동체 운동은 멋있는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광명시 시내에도 할 수 있고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할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광명시청 안에도 할 수 있고 별별 군데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안목과 그런 청사진과 실천 경험을 가지고 순천시에 가서 또는 사리원시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구체적으로 모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3대 생명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3대 생명자원. 3대 생명자원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불, 에너지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밥.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만화책의 제목이 불, 물, 밥,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 세 개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북한 땅에 바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광명시부터 물과 불과 밥을
자급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땅이 별로 없으니까 자급을 못하죠. 그럼 자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명시가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또는 제 고향 제가 있는 인제군하고 자매 결혼을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 고향 춘천시하고 하든지, 그래서 직접 자급을 못하면 다른 사람은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급할 수 있는 건 다 자급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건 다른 데하고 힘을 합쳐서 하는데, 그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걸 북한에 순천시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럼 물과 불과 밥 자급을 어떻게 할 거냐?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걸 따로따로 하려고 그러지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성공을 합니다. 물을 수돌 우리가 틀으면 그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전기 쓴 겁니다.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물과 불과 밥을 자급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끼는 겁니다. 절약하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된다고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년에 지방선거 하실 때 그거 제대로 아낄 사람들, 광명시청 전기, 수돗물 또는 도시가스 이런 거 잘 아끼고 그게 효과를 잘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래야 아껴집니다. 아끼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이걸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럼 전기를 여기서 만든다. 전기를 만드는데 그 밑에다가 농사를 져서 아예 배추 몇천 포기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전기 일으키는 걸 같이 하고 그 옆에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물을 써서 농사를 다 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세계가 같이 돌아가도록 해야 거기서 그야말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다. 생명과 생명이 서로 어울려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걸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돈만 많이 들고 관리비만 많이 들고 같이 생명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안 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광명시에 더 나무를 심고 싶으시면 광명시 어디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시 그 밑에다가 묘포장을 만들어서 묘포장 예를 들어서 3,000평짜리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한 2년 후에 묘목을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주씩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다가 심으면 예를 들어 100억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오면 여러분들 일자리가 많이 생긴과 동시에 거기서 그 100억이 든다 그러면 약 30억에서 40억 사이면 그 충분해서 나머지 절약된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들여서 생명의 법칙이 서로 어우러져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걸 여기서 해서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안로 순천시에 가서 그걸 하시는 거다. 그런 게 한반도 생명공동체다.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게 하고 저는 저대로 하고 그걸 하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같이 그걸 해내면 한반도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정부에만 맡기면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할 게 있고 민이 할 게 있는데 민이 더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북 회담을 할 때 박 이사장은 잘 아실 거예요. 민간인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높은 사람들이나 공무원은 이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돼.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말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빨리빨리 통한단 말이에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막 뭐 통일부 국장이라면 회의 끝나고 서울 가서 통일부 장관한테 보고할 거 이게 머릿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말이 마음대로 안 나간다고. 민이 잘하는 건 민이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 한반도 생명공동체 운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광명시에서 광명시 생명공동체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모여서 의논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자. 각 단체가 재단은 열차 타고 평화가자 재단은 뭐하고 여기 새마을은 뭐하고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그 힘을 합쳐서 그리고 시청은 뭘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다가 그걸 건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안 오고 머리로 북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되게 잘 안 됩니다. 해봤던 사람이, 고기도 먹어봤던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고기는 물론 생명 공동체 운동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광명시의 생명 공동체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 운동을 만드는 가장 첩경이 된다. 이 말씀을 강조 말씀드리고, 그 일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운동은 자기가 먼저 하는데 신나게 하는 겁니다. 운동을 인상 쓰고 머리띠 메고 하다 보면 며칠 못해 힘이 들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게 바로 나의 일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이걸 하다 보면 북한 동포까지 살려낼 수 있다는, 그리고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까지도 살려내고 건강한 미생물이 생겨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바이러스까지 물리칠 수 있고, 이런 훌륭한 생명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이 거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 말씀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